네, 코로나19 확진자가 631명 새로 발생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연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으로 잡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게 됩니다. 3주 동안 한 연말까지 지속되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격상 조치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격상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내일 모레부터 하는 것이고요. 네네. 지난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13명입니다. 예. 11월 24일 우리가 2단계 격상을 했었는데 이때 3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2주일가량 지났는데도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네. 또 특히 오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631명이 발생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월 29일 우리 신천지 발생 때 909명이 최고였고요. 네네. 그 이후에 3월 2일 날이 686명이고 오늘 이 숫자가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470명이라는 것은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로 최다 숫자이고요. 예. 또 특히 주말임에 따라서 오늘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숫자에 비해서 확진된 사람의 수가 4.4%라는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어디가 정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뭐 2.5단계 격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정부도 이에 따라서 단계를 격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이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량 자체는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뭐 이동량 자체가 줄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좀 위기다라고 해서 2.5단계로 갔을 때 그때와 좀 비교를 하면 많이 좀 경각심이 줄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사회에 그만큼 넓고 좀 일상생활에 밀접한 감염원들이 계속 포진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유행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계층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무증상 전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감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K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한 사람들을 분류를 해내고 그 사람들을 계속 검사를 해 나가면서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게 이제 우리 K방역의 이제 최대의 장점이자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로 이런 말씀드린 특징 때문에 우리의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 당국의 역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고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거리두기 격상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들이 나온 것인데 이제 오는 8일입니다. 화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하루라는 준비 시간을 갖고 당장 화요일부터거든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 정지 조치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0인 미만의 이제 모임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50인 미만으로만 이제 제한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스포츠의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는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화면에 나오지만은 기존에 이제 2단계와 유사한 이런 이 제한적인 어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연말까지 조금 답답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2.5단계로 격상된 게 이 2 플러스 알파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2 플러스 알파라는 데에서도 사실은 3단계 수준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 것은 사실 3단계 수준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2 플러스 알파를 했어도 사실은 크게 변하지가 않고 계속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단계 조정이 결국은
통제하는데 큰 힘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만으로는 실제 찾아내기가 어렵고 방역의 통제가 안 되는 우리 일상적인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고 네. 지금 일반적으로 감염되어 있던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단을 받지 않는데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전염을 시켜주고 확진을 받은 사람을 동선을 찾아가 보면은 벌써 한 열흘씩 지나 있어 갖고서 통제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500명 이상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역학조사관이 아무리 철저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 뭐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선 파악도 그다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이거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역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2단계 조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2.5단계라는 의미 자체가 전국적인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풍선 예.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실제로는 뭐 제주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어서는 1단계 수준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단 2.5단계를 한 다음에 뭐 지역적으로 좀 이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제적인 면까지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2.5단계를 내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 단계 조정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성 있게 잘 따라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어디가 2단계냐 2.5단계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N차 감염이 중간에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 뭐 9시 이후 이전 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시 이전이면 맘대로 다 음주하고 식사하고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9시 이후에는 일단은 다 문을 닫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점이 다 닫고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조그마한 가게들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 조치가 어느 정도 좀 방역의 통제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상황을 보면 겨울로 가면서 점점 더 이 통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좀 네네. 걱정됩니다. 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주간 비상한 각오로 이제 목표를 150명에서 200명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격상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뭐 방역 당국이 밝힌 대로 거리두기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의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뭐 단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거리두기에 따른 이 상황 변화를 잘 이제 수용을 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스스로 예. 이런 것들이 문제인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판단을 해야겠죠. 다만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검사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사 수를 만약에 더 늘린다면 확진자 수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이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3단계로 올리는 기준이라는 게 뭐 800명에서 1000명까지 나오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문턱까지 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3주간 얼마나 이거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다만 이 3주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3주간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로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밤에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냐 낮에 일상생활에서 일상 공간에서 지금 전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3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조건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의료 체계 붕괴가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중환자 병상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충족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실 20개 정도 남아 있다고 네네. 하니까 아마 오늘 장관님 말씀도 이것은 일주일 정도면 다 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예.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방법으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을 비우고서 이 전담병원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수도권 종합병원의 이 병상들은 중환자실들은 음압이 되어 있든가 또는 이 개인
1인실로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은 한꺼번에 비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2월, 3월에 신천지 때 대구 경북의 의료 공백 상황이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지금 오늘 복지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때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일단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이 예. 상급종합병원, 민간병원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공 영역이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2월, 3월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군병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원도 공공 영역으로 치고 이런 여러 가지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것들을 확충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즉 특단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도 지금 워낙 의료 체계 관련해서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 병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당국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혀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이번엔 고려 사항에 들어갈까요? 일단 뭐 특단의 대책,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의료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뭐 동원하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특히 우리는 지금 모든 이제 뭐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뭐 지방에 이제 뭐 지금 본격적인 유행이 뭐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도 있겠지만 공공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의료시설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한 병원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뭐 일종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코호트 격리가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러모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는 했고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있지만 조금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으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어떤 의료시설과 관련돼서 의료법상에 뭐 이른바 우리가 표현하기로 민간 징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뭐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부 발표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2.5단계 수도권 격상이 3단계 조치로 가기 직전에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3주 동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면 3단계 조치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3단계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3단계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락다운 했을 때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안 가게끔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3단계라는 것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2.5단계에서 또 플러스 알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결국은 숫자가 뭐 1,000명이 늘어나고 2,000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3단계까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지금의 상황만을 본다면은 그런 우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자 수를 본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우리 지금 행동도 여러 가지 이 접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줄어들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줄어드는 숫자의 수준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200명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 방역을 좀 방식을 바꿔서 일반적인 진단 검사를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이 해야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를. 또 하나는 일단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 지금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증상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 고령층,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환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사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시기이고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을 방역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3주간이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확진 사례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6명이 추가가 되면서 국내 거리두기 2.5단계가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7일 내일까지로 잠정 시한을 뒀었는데 연장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내 감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감염의 특징이 그대로 군에서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방금 말씀드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중심이 된 이런 전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데 더군다나 지금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밖에서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장병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검사가 됐을 때는 이미 다른 접촉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좀 전파가 된 이후에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군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밀접한 이제 일상 생활을 같이 영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밀폐된 시설 안에서 지금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바이러스 전파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군내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더욱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장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간부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일상 생활에서 좀 사적인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말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예비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위들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처벌이라든가 이 제재를 좀 가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국민분들의 경각심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서울에서 그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이 셧다운 되니까 지방으로 가는 원정족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연말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고 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들뜨는 네. 마음들이 예. 있지만 이게 뭐 이 사회가 뭐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이나 뭐 이런 뭐 이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거기서 모임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기가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네.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이 방역 당국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격상을 하고 지금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감염을 빨리 좀 이러한 뭐 바이러스가 마구 전파되는 상황 극복해 보고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 연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자제하고 이런 협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금지한다고 해서 그 금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마구 움직이면서 굳이 그런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방역 수칙을 꼭 지키는 차원에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